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 돼. 다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안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꼭 할 거야?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인가요? 마지막 게 언제였죠?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를 올리고 나서 인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짧게 그때. 좀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다른 극을 두 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렇게 궁금한 것들도, 예전에 미오 프라텔로랑 블랙 메리 포핀스 할 때도 잠깐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뭐 속 시원하게 말을 한다기보다 그냥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할 정도로 속 시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편은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애초에 그런 기대도 많이 안 하시겠지만 그리고 차기작 아까 말씀하셨던 분이 계신데 차기작이 이제 어제 발표가 났어요. 10시 17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갑신정변일에 맞춰서 갑신정변을 다루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발표를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 목표를 그때도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는데 좀 달려보자 라는 생각을 좀 올해 제가 하고 있어서 물론 힘든 부분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딱히 뭐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미리 받았어요. 네. 질문을 미리 받았고 노래가 나오네. 네, 뭐 힘들지 않게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인사이드 윌리엄 얘기 먼저 해볼까요? 인사이드 윌리엄에서 가장 좋아하는 넘버와 대사가 궁금합니다. 인사이드 윌리엄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셰익스피어가 마지막에 부르는 그런 작품 리프라이즈를 좋아합니다. 연습할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 노래. 네. 대사 줄리엣이 하는 대사. 별거 아닌 대사일 수 있는데 저는 그 대사가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의 이야기요. 나 줄리엣의 이야기라고 하는 대사가 멋있더라고요. 좀 네. 로미오가 가장
로미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인터뷰 때도 말했었는데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로미오에서 초점을 둔 거는 약간 나르시즘에 빠진 그런 로미오를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연습할 때도 연출님이랑 작가님이랑도 얘기를 나눴던 부분들이어서 네. 그렇게 연기를 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윌리엄을 통해 셰익스피어 여러 작품의 주인공 연기를 해봤는데 혹시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나 인물이 있나요? 여러 작품이라고 해봤자 뭐 햄릿, 그 마지막 장면들에서 이제 로미오 타임이라고 하는 햄릿, 그리고 줄리엣 역할도 하고 로미오 역할도 하고 이제 마지막에 맥베스 역할도 하게 되는데, 아, 작품을 아직 안 보셨으면 이게 스포가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이건 또 말로 한다고 해서 잘 안 그려지실 거예요. 네. 직접 보셔야. 네. 저는 개인적으로 로미오 역할 할 때, 줄리엣도 슬픈데 로미오 역할 할 때 제가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 필모그래피에서 멜로가 없어요. 네. 저는 늘 그랬어요. 일단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일단 죽은 다음에 극이 시작된 경우가 많았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랑을 하면 다 죽어. 왜 자꾸 죽는지 모르겠고, 이미 그 사람이 죽고 나는 힘든 상황에서 연기가 시작돼. 극이 시작돼. 그렇게 이미 제정신이 아니야. 약간 좀 진짜 왠지 모르겠어. 멜로라고 할 수 있는 건 테레즈라 캥도 보셔서 알겠지만 멜로라고 하기에도 네. 멜로라고 하기에도 뭐라 말할 수 없는, 내려가. 네. 아이 털. 네, 그래서 뭐 멜로를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로미오 역할 할 때 이제 그 짧은 순간이지만 굉장히 열연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그쵸,
로미오라는 역할 언제 해보겠습니까 제가. 네, 로미오라는 역할을 제가 언제 해보겠어요. 이건 뭐 공개하셔도 돼요. 네, 네, 제가 뭐 제 개인적인 말은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비공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과 이제 제 어떤 개인적인 얘기들을 나눴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른 사람들은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네. 근데 또 제가 이번에 차기작 이제 떴죠. 이제 라레볼레 시옹이라는 작품이 또 멜로기 때문에 장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연기해 본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사랑에 빠지는 그 과정을 그린 작품은 또 처음인 것 같아서. 네. 또 재밌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레볼레숑 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인사이드 윌리엄 그리고 브라더스 카라마조프 두 작품 다 너무너무 네, 잘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 로미오는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아인식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는 시점? 요거는 배우들이 정확하게 약속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인데 장르가 이렇게 또 스포가 있다고 어쨌든 경고를 했으니까 이야기가 섞이고 나서 본격적으로 더 그런 안에 있는 욕망들이 더 나오게 되는 걸로 배우들 끼리 맞춘 게 아니라 연출님 디렉이 그러했어요. 연출님 디렉션 자체가 네. 정확하게 작품이 섞이고 나서는 그 전에 있었던 인물과는 약간은 좀 더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더 튀어나와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배우들 모두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로미오가 언제부터였을까요? 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는 있으나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시점은 이제 그렇죠. 주인공을 하고 싶다라는 것보다 내가 관심받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좀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점은 정확하게 이야기들이 섞이게 되는 시점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질문이 웃기네요. 요거는 냐냐냐냐냐는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이게 그래요. 이게 뭐 아이디어라고 할 것까지 있나요? 이게
제가 한 거죠. 제가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영 누나가 뭐 닫았다가 다시 뭐 나와도 괜찮냐 라고 말을 해서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럼 내가 누나 나오면은 내가 그렇게 할게 이렇게 했다가 이제 다음번에는 누나한테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했었죠. 그쵸.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무대에서 하는 거 중에 저는 90% 정도는 90%도 아니고 95% 정도는 다 얘기를 하고 해요. 저는 얘기를 안 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대사 한 개 정도 뭐 요 정도는 이제 순간적인 것 때문에 여기서 약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하고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은 얘기를 하죠. 사과를 하죠. 왜냐면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연은 약속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속을 하면서 약속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연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건데 웃길 것 같아서 했어 라고 하는 배우들도 물론 있지만 뭐 웃기면 장땡인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뭐 웃기면 됐지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굳이 같이 하는 배우를 당황시켜서 웃길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말을 이미 하고 들어가요. 네. 이게 제가 말은 했는데 이게 좀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일까요? 이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핑계를 대는 것 같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없어요. 즉흥에 자신이 없어요. 저는 네. 제 무대에서 문득 드는 그런 생각과 이런 거가 맞다고 생각되는 그런 자신이 없어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그때 언체인 얘기하면서도 예전에 글 쓴 적 있었는데 이게 제가 뭐 씬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지금 약간 이런 감정인데 근데 그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게 최석진이어서 그런 건지 과연 정말 그 인물이어서 그런 건지 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되지만 로미오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스메르자코프는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스메르자코프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무대에서 왜 자꾸 귀찮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무대에서 속지 않으려고 좀 하는 편이어서 무릎냥이네요. 무릎냥이
냥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다 하고 넘어간다. 네. (14살) 로미오를 표현하기 위해 힘을 주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저는 중2병을 정확히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처음 대본 보자마자 든 생각이었고, 요게 재밌으려면 정확하게 내가 그런 느낌을 정확히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중2병. 중2 14살이 중1이잖아요. 딱 그 시기거든요. 약간 막 이상한 말 써놓고 막 이렇게 노래 가사 뭐 적어놓고. 중2 때는 그쵸, 저도 중2병을 심하게 알아서 거의 뭐 세상을 그죠, 제가 혼자 끌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막 중2병처럼. 네. 14살 로미오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어린 척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자체가 어리면 된다. 약간 그렇게 생각 자체가 어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또 어린 역할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왜? 제가 또 어린 역할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게 뭐 말투를 어리게 한다거나, 근데 이거는 배우들이 다 접근할 때 다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투나 이런 걸 어리게 한다기보다 생각 자체를 어리게 가져가는,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더 드라마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한 나의 이야기 넘버 때 윌리엄 옆으로 가서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페이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줄리엣과 햄릿을 보는 로미오는 어떤 감정인가요? 그 가사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줄리엣의 가사가 페이지를 빠져나와 비로소 진짜 내가 되었어 이거고, 햄릿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건 생의 문제보다 중요해, 이런 가사인데 저는 정확히 그 가사를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왜? 어째서?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줄리엣에게 칼을 쥐어주는 순간에 줄리엣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왜 행복하지? 그리고 펜과 종이를 쥐어주는, 그러니까 햄릿에게 쥐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웃지? 왜 그런 거지? 라는 생각으로, 그래야 다음 드라마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외로워 보인다고요? 딱히 뭐 외롭진 않아요. 로미오는 외롭진 않습니다. 네. 그런 또 외로운 내 모습마저 나는 굉장히 외로운 늑대야, 약간 이런 느낌을 뭐 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외로울 수 있겠죠. 뭐 로미오는 안 외로워요. 네.
역시 나는 외로운 한 마리의 늑대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네. 네. 제가 외로워서 드라마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로미오가 배우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배우로서 가깝게 느껴지시는지 궁금해요. 배우님과 가장 닮은 캐릭터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로미오가 제일 닮았다고 생각. 그리고 실제 성격도 약간 로미오 쪽에 더 가깝고, 그래서 이게 약간 저도 웃긴 게 저를 이제 제가 어두운 극을 어두운 극만 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두운 극에서 많이 본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배우 친구들 중에서도 있을 거잖아요. 인사이드 윌리엄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래더라고요. 뭐야? 뭐야?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근데 또 저를 아는 사람들이 또 공연을 보러 오면, 진짜 이제 좀 친한, 예전부터 알던 사람들이 보러 오면은 그냥 너무 그냥 편하게 연기하는 거 아니냐? 너무 너로 연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물론 뭐 편하게 연기하진 않지만, 네. 로미오가 이거 씬 하다가 제가 저거 운 건 아니고 눈물이 난 적이 있었는데, 저게 그거였어요. 저게 이제 막 이 씬을 만드는 그 과정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셰익스피어가 이제 주인공이라는 넘버가 끝나고 나서 애매하다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제가 막 뭐라도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가 눈물을 이렇게 흘렸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연습하다가 멈추고 제가 지금 왜 울죠? 이렇게 연출님한테 제가 지금 왜 울죠? 그래서 근데 형들이 보다가, 이게 배우들은 진짜 많이 듣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짐작은 하시겠지만 배우들이 정말 많이 듣는 말이에요. 애매하다는 말이 제일 마음 아픈 말이에요. 네. 좋은데 조금 애매해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배우들이 좀 그런 말, 그게 좀 와닿지 않나, 내려봐 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로미오가 부르는 주인공이라는 넘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주인공이라는 넘버가 어쨌든 그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엑스트라 할래, 나도 엑스트라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데 나는 주인공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진짜 그래요. 이왕이면 엑스트라도 좋지만 주인공 하는 게 나쁜가? 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을 하고 싶은 게 제가 나쁜 생각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위인은 아니에요. 네. 뭐 이 작품에 참여만 할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 작품이 진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지나가는 행인으로라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해요. 그래도 대사 한두 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대사 한두 줄 하다 보면 조금 더 무대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중요한 역할 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주인공 했으면 좋겠고. 전 제일 현실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그리고 그게 딱 로미오가 느끼는 그거네요. 이게 나쁜 건가요? 라고 하는 그 시점이, 다들 엑스트라로 한다니까 하는데 나는 주인공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나쁜가? 그래서 바로 말을 못 하는 거지. 너는 뭐 할래? 저요?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말하면 저는 그런 위인이 아니에요. 네, 저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사람이고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저에게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어쩌면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한테 찾으시면은 저는 없어요. 저는 가장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그냥 말할 뿐인 거지. 네, 절대로 삶에 지침이 되는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고 살면서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뭘 알아요. 뭘 알고 여러분들께 인생은 이런 거죠 라고 제가 뭘 말해요. 여러분들이 사는 게 정답인 거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데, 제가 인생 2회 차면은 말해보겠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조금 착하게 사는 건 좀 손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뭘 말하려면 말할 수 있는데 전혀 몰라요. 저도 길어졌네. 네, 로미오 역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씬이 있었나요? 모든 씬들. 로미오는 진짜 모든 씬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로미오가 해야 되는, 극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는 로미오가 등장하는 저거 BGM만 들려도 웃겨야 되거든요. 약간.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 한 포인트가 웃긴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초반부터 계속 쌓아와야 그게 약간 터지는 부분들이어서
오히려 첫 신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저거 진짜 힘들었던 씬은 이제 로미오 타임. 연출님이 이제 동현출님이랑 얘기하다가 동현출님이 그걸 제가 웃기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버전도 있었어요. 되게 웃긴 버전. 막 사람들 다 웃고 다 터지고, 막 민진이 형도 그렇게 했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동현출님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이제 멍청했던 게, 민진이 형 말고 저만 멍청했던 게, 뭐냐면은 연출님이 재밌어야 된다라는 말을 저희한테 디렉을 줘서, 그 재미를 그 희화화된 재미로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제가 해석을 하고 재밌게 이것저것 만들어서 했었는데, 무거워서 그랬어. 만지야, 너가 좀 무거워. 내가 좀 무릎이 아픈데. 자꾸 올라오네. 근데 이제 연출님이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이게 혹시나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웃기게 느끼는 부분은 너가 너무 진지하고 너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사람들이 왜 제가 멋있어 보이지? 왜 저 장면이 몰입이 되지? 라고 하는 게 웃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쵸, 약간 더 그러니까 옛날 막 명동예술극장에서 올라가는 공연들처럼 더 진지하게, 더 리얼하게 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디렉이었어요. 연출님의 디렉이었어요. 네가 탁 커튼을 탁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어우 털 봐, 먼지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커튼을 탁 열고 네가 등장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왜 제가 멋있지? 라고 느껴야 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연출한테 등장하자마자요? 연출 등장하자마자는 좀 힘든데, 그렇게 그러면 등장하자마자 잘생겨야 되는데 내가 이랬는데, 연출님이 그렇게 보이게 해야 돼. 잘생긴 걸 어떻게 연기를 하죠? 네, 연출님이 하면 되지.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로미오 극중 혀를 엄청 꼬면서 빨리 말하는 대사가 있던데 처음 연습할 때 혀 꼬이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저는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제 공연을 보신 분들도 그저 거진 다 보셨겠지만, 저는 대사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아요. 거의. 그리고
빨리 말하는 신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저는 실수를 안 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딕션이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실수를 하고, 그리고 연습을 하더라도 실수를 하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배우란 직업이 너무 잔인한 게 연습을 100번을 해도 무대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연습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딱히 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연습 부족이잖아요. 저 100번 했는데요. 200번 했어야지.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게요, 200번을 했었어야 됐네 라고는 생각밖에 안 들죠. 네. 저는 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그런 와다다다다다 치는 대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단 인사이드 윌리엄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언체인에서 싱어의 독백신 같은 경우라던가 그 신부님 신, 흔히 말하는 이제 신부님 신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길어요. 그게 한 장 반인가 2장 분량이거든요. 웽. 근데 그 대사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였으면은 지금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좀 그런 대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굉장히 많이 연습을 좀 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지금 잠깐 생각해보는데 대사 기억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신부님 그 여자를 또 봤어. 신부님 그 여자를 또 봤어. 여자가 강아지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 봤어요. 강아지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굳이 제가 지금 이 밤에 그 대사를 하기에는 저도 좀 이제 무서워가지고 저도 잠은 자야 되니까 네. 대사가 좀 무섭거든요. 이게. 배우님 노력 멋있다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입으로 말해서 그런 거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유치하게 제 입으로 제가 노력을 한다고 말을 했을 뿐이지 모든 배우들이 엄청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배우들이 다 안 보이는 데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 뭐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셔라 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배우들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하는 배우들도 있어요. 네. 다만 저는 제가 유치하게 제 입으로 저는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라고 말을 했을 뿐이에요. 왜냐? 물어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노력을 했죠. 이렇게 말을 한 것 뿐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인사이드 윌리엄은 네, 여기서 네, 끝내는 걸로 하고, 브라더스 카라마조프 얘기를 할까요? 스메르자코프
스메르자코프를 연기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저거 이거 약간 내 입으로 말하기도 애매하긴 한데 너무 오그라들어가지고 약간 텅빈 눈동자? 약간 텅빈 약간 울 거면 내려가. 아무것도 내 눈에서 어떤 것도 읽을 수 없게 하는 그 눈빛을 연기해보라라고 하면은 안 되겠지만 무대에서는 또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눈이 좀 비어있게 연기를 해요. 약간 초점도 흐릿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눈이 커가지고 자랑이 아니라 그냥 팩트를 말한 거니. 눈이 커가지고 제가 웬만하면은 공연 때도 아이라인이랑 이런 걸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세게 보여가지고 눈 너무 싸납게 보이고 이래가지고 안 하거든요. 그런 연기가 가장 좀 힘든 부분이죠. 어느 것도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읽지 못하게 하는 연기. 내가 상대방이 무슨 연기를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좀 많이 하죠. 자세도 제가 원래 약간 거북목이 있긴 한데 일부러 더 그렇게 하는 게 있죠. 일부러 더 뭔가 골똘히 생각에 이게 약간 그런 거니까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것보다 오히려 생각이 많아서 그냥 멍하게 되는 약간 그런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스메르자코프는 형제들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요거는 제가 브라더스 까라마조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관계성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스메르자코프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드미트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료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관계만 설정되면은 이거는 극은 흘러갔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어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고 뭐 따지자면은 각각 어떻게 생각하냐기보다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스메르자코프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게 계산돼서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는 더 웃고 왜냐? 웃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인 거죠. 안 웃으면 기분 나쁘다고 맞을 수도 있으니까 나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더 웃고 그리고 드미트리 앞에서는 오히려 조용히 지내고 왜냐? 나를 무시할 사람이니까 오히려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고 그래서 드미트리랑 씬이 없잖아요.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 게 아니라 뭐 직접 대화를 나누는 씬은 거의 없죠. 그런 거에서만 봐도 그런 거고 알료샤 같은 경우는 저는 위선자라는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고 이게 이제 다음 질문 유독 알료샤한테만 직접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낸 이유가 뭔가요? 위선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을 믿는다, 종교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나약하다. 이미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왜 가서 신한테 기도를 하는 거면 왜 회개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죠. 이유는 네가 나약하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어놓고 왜 가서 잘못을 했다고 빌어?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만 하면 바로 용서받을 텐데, 굳이 가서 내가 지금 가서 회개하는 모습을 왜 사람들한테 보여줘? 약간 그런 거죠. 스멜의 대사에서도 나오고, 그게 왜 교회에 가는 걸까요? 생각만 있으면 될 텐데, 뉘우칠 마음만 있으면 바로 뉘우칠 수 있는데, 구원을 얻을 텐데 왜 교회에 가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 거죠. 스메르 자코프는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스메르 자코프를 한 단어로 정해서 스스로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을까요?는 이건 약간 너무 큰 범준의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반은 다음 질문에 또 어차피 비슷하게 또 나와가지고 패스했습니다. 스메르 자코프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한다면 저는 정확하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 인간의 본성이라는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 발작 넘버에서도 이제 나오는 가사인데, 인간은 이제 기적을 믿는 존재라고. 그래서 내가 그 기적을 내가 만들어준 거라고. 인간은 나약하고 그래서 기적을 믿는다. 그래서 난 그 기적을 내가 직접 만들어준 것 뿐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스메르는 왜 이반을 따르게 된 걸까요? 어떤 생각이 스메르가 이반이 하는 모든 것이 맞는 것이라 생각하게 된 것인지. 이게 약간 애매한 지점인데 다른 스메르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는 이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와 유일하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저 사람 너무 닮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내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린 동등한 관계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근데 뭔가 다른 한 지점이 있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지점이 뭘까? 저런 건가? 저래서 저 사람은 항상 내가 뭔가 가지지 못한 그런 느낌을 풍기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헛소리라는, 이제 수증기와 헛소리라는 넘버가 지나면서 이제 스메르는 행동하는 자고 이반은 의지를 가진 자잖아요. 근데 의지가 행동을 앞선다라는 게 스메르가 내린 결론이고, 근데 그 헛소리라는, 그러니까 그 씬을 수증기와 헛소리라는 씬을 하면서 이반은 의지만 있었고 난 행동만 있어서 이반이 의지가 행동을 앞서기 때문에 이반이 더 위였는데, 그 씬이 지나면서 그렇구나, 의지가 더 위구나, 난 이런 거구나 라고 정리를 하면서, 난 의지까지 내가 갖게 되면은 내가 더 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그 발작 씬 나오기 전에는 아,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져야 되는구나. 난 의지가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했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의지가 있으면 난 둘 다 가진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합니다. 네. 이 야밤에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뭐 이게 여러분들도 밤에 지금 뭐 이렇게 침대에서 보거나 이렇게 하실 텐데 의지고 행동 밤에 이게 제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물어보셨으니까 네. 대답을 한 겁니다. 네. 석진 스메르가 느끼는 승연 2반, 재범 2반, 재영 2반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오, 제가 뭐라고 말하기에는 승현이 형이랑 재영이 형을 제가 한 번밖에 안 만나봤어요. 재범이 형을 제가 많이 만나봤고, 그리고 런 자체도 연습실에서도 다 고루고루 해봤지만 재범이 형이랑 더 많이 했었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제가 한 번 느꼈는데 이제 그걸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뭐 제가 재범형이랑 많이 그래도 좀 해봤지만 재범형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아시잖아요. 제가 다른 배우들 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안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질문에서 벗어나게 약간, 왜냐면 제가 진짜 한 번밖에 안 만나봐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했고, 재범이 형 입안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제가 프로필 촬영 때 재범이 형 처음 봤거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브라더스 까라마츠를 초연 때 봤었어요. 그리고 대본도 봤었고, 대본은 이제 그 이전에 그 작품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봤었고, 프로필 촬영 전에 봤었고, 재범이 형이랑 프로필 사진을 또 같이 찍게 됐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 사람이라면 너무 주인으로 너무 모시고 싶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너무 남잔데도 되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뭔가 인간은 평등하지만 재범이 형을 보는 순간에, 딱 프로필 촬영 때 딱 보는 순간에 내가 하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 그런 저렇구나 이렇게. 네. 그렇구나, 내가 하인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 그리고 연습하면서도 너무 좋았고, 전 너무 연습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재범이 형이랑 같이 하면서 형의 입안이 주는 느낌도 너무 좋았고, 형의 입안이 주는 느낌도 너무 좋았고, 뭔가 위태위태해 보이고,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를 많이 닮아있는, 근데 이 악물고 막 진짜로 무슨 느낌이었냐면, 어금니에 피가 날 정도로 이를 악물고 다른 쪽을
계속 보려고 하는 느낌이 났었어요. 그리고 결국 같은 쪽을 보게 됐을 때 그 딱 형의 놔버리는 그런 연기들이, 제가 비유를 잘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연습을 하면서 느껴가지고 보면서 와 진짜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요. 어쩌면 저렇게 소리 한 번을 크게 안 치고 뭔가 막 데시벨이 크게 막 형이 소리치거나 이런 씬들이 많이 없거든요. 악쓰거나 그런 씬이 없는데,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없는데, 어쩜 저렇게 파괴력이 있을까?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약간 그런 느낌. 물론 다른 형들도 다 그렇지만 다른 형들은 정말로 많이 안 맞나 봐서, 연습 때도 물론 해보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기가, 다른 형들도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제 재범이 형의 입안이 유독 약간 결이 다른 느낌이어서 전 너무 좋았어요. 정말 다른 사람 씬에서 울컥하기도 하고. 그 다음 질문이 그거네요. 왜 발작 넘버 끝나고 재범 입안만 안아주는데 그때 오는 감정은 어떠신가요? 근데 요거는 약간 애매한 게, 그때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해요. 그때는 좋다, 뭐 따뜻하다, 인정받았다, 뭐 요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발작 넘버를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진짜로 아무 생각 안 나요. 그거 끝나면은 진짜 그 노래 하면은 아무 생각 안 나요. 아무 생각 안 나고 그냥 죽었다 라는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어떤 그런 감정을 느낄 새가 없어요. 사실 그런 편안한 그런 감정을 느낄 몸 상태가 아니에요. 몸 상태가 따뜻하다 뭐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보신 분들 아시겠죠? 하다가 진짜 그거를 5분 가까이 계속 그렇게 하다가 해야 돼가지고, 연기 신이 내려온 것 같다고요? 야밤에 거짓말을 이렇게 하시네. 대신문관 1에서 스메르가 앉아서 입안을 보며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웃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가 맞았다. 내 생각이 맞았다. 난 널 뛰어넘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건 것 같은데요. 요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 연기할 때 다른 걸 안 하거든요. 다른 사람 연기할 때 제가 나가기 바로 전에만 이렇게 전사를 이렇게 끌고 가서 씬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다른 사람 할 때 저는 정말로 부동 자세로 있거든요.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라기보다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저는. 네. 그리고 방해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유일하게 제가 다른 사람 연기할 때 제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왜냐면 요게 스멜의 입장에서도 완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어서. 네. 딱 그렇게 연기해요. 내가 맞았다. 그게 정확히 입안이 발작하는 그 스멜 라인 있잖아요. 이거 요 라인을 할 때 그렇게 하는데 역시 내가 맞았다. 넌 누구보다 아버지를 닮았고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까라마주프가의 형제고, 네가 아니라고 계속 해봤자 넌 나약한 존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약간 오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 난 너를 뛰어넘었다. 그냥 이렇게. 근데 저도 이게 약간 애매한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런, 이게 흔히 말해서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속된 말로 그 씬에서 만약에 저만 쳐다보는 게 느껴지면은 저는 안 할 거예요. 그 씬에서 중요한 거는 입안의 발작이지 웃고 있는 스메르가 아니거든요. 그 씬에서 중요한 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연기를 하고 싶지, 굳이 제가 뭐 시선을 뺏어오면서까지 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뭐 아쉬워하실 수도 있고 한데 저는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씬에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웃고 있는 스메르가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입안의 모습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서 보이는 스메르의 저 모습이 같이 겹쳐졌을 때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건데,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왜냐면 늘 항상 비즈니스가 특히나 이제 브라더스 카라마조프 같이 온스테이지, 배우들이 온스테이지를 많이 하는 작품 같은 경우는 뭘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움직이기만 해도 저를 볼 것 같고, 네, 약간 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딱히 그 디테일에 대해서, 디테일을 말하기도 약간 애매하지만 디테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웃지 않더라도 그런 감정은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우리는 무대 언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만 하는 것과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한 걸 보여주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길을 택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절대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코르크 막의 가루들을 쓸어서 얼굴에 붙이는 의미는 있는 것일까요? 요건 연습할 때부터 제가 했던 건데, 저는 스메르자코프가 퓨들의 피를 제일 잘 이어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어쨌든 극에서 의미하는 바가 이제 그러하니 아버지를 의미하니, 네,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묻히는 약간 행동을 하는 거였죠. 피 묻은 손으로 입안에 입을 막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더 이상 듣기 싫어서? 더 이상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깨달음이 끝났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생각에 금이 자꾸 가니까 그만해! 라고 생존 본능처럼 나가는? 네. 생존 본능에 의한 거죠. 뭐 이 사람을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메르는 뭘 위협하려고 하는 행동이 없어요. 네. 저는 뭐 위협하려고 하는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 생존 본능에 의해서 내가 무너질까봐, 내 생각이 무너질까봐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이율 배반에서 현석 알료샤랑 할 때는 본인 눈을 가리고 준영 알료샤랑 할 때는 알료샤 눈을 가리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요거 이유요? 요거 이유는 그 알료샤들이 성격이 달라요. 둘이 다르고, 무대 위에서 스메르한테 비춰지는 모습도 달라요. 둘이. 뭐라 그래야 되지? 준영이는 좀 이제 스메르한테 티가 좀 많이 나는? 네. 아, 나를 무서워하고 있구나. 왜?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느낌? 좀 티가 유독 많이 나는? 그래서 그냥 그런 거죠. 위협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왜 무서워해요? 나를?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 이게 뭐 위협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현석이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현석이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러니까 연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물론 제가 뭐 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1차 목적이라고, 시인에 대해서 1차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현석이는 나랑 얘기하는 게 불쾌한 거는 두 번째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해. 먼저는 1차 목적이. 그리고 준영이 같은 경우는 진실을 알고 싶은 것도 있지만 얘랑 말하는 게 일단 너무 무서워. 그 차이예요. 그리고 그게 같이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는 보여요. 그게 얘가 지금 왜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나한테 얼마나 힘들게 말을 걸었는지가 보여요. 그게 좀 어떻게 답변이 됐으려나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트만 올라가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제가 말을 잘한 건지. 초반에 입을 살짝 벌린 채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데, 그때 스메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네. 최석진 짱이라는 이 네 글자를 너무 오랜만에, 최석진 짱이라는 글자는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네. 초반에 입을 살짝 벌린 채 한 곳을 계속 응시하고 있는 스멜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무 생각을 안 하면은 정말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뭔가 이렇게 그런 거죠. 기운을 뿜어낸다고 하죠. 네. 무슨 생각들을 막 이렇게 미친 듯이 해야 그 기운들이 뿜어져 나가기 때문에 막 엄청난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말하기도 애매하죠. 막 철학적인 생각부터 해서 뭐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누구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오히려 극외적인 거를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근본적인, 그러니까 뭔가 인류의 기원 같은 그런, 나는 어떤 목적으로 태어나게 됐는가, 나는 왜 이런 삶에서 살게 되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헛소리가 끝나고 난장판이 되어버린 까라마주프가를 보고 스멜은 이런 빅을 예상했을까요? 요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헛소리는, 저는 저는 헛소리는 스메르의 넘버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중창이지만 개인적으로 스메르의 넘버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연기를 하겠지만 저 또한.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헛소리라는 넘버 자체를 스메르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래를 하는 경우거든요. 보통 서로 삿대질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그러는 게 스멜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좀 예상했을까요? 라기보다 전 제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러요. 헛소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그 셋이서 단상에서 막 부를 때 빠져서 있을 때도 내 머릿속에서, 왜냐면은 잘 보시면은 세 명 다 힘들게 부르거든요. 그 헛소리라는 넘버에서 환희로 부르는 거는 스메르밖에 없어요. 환희라거나 어떤 기쁨에 찬, 기쁨의 주체를 못하겠는 다른 감정으로 부르는 건 스메르밖에 없어요. 그 넘버에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다른 생각과 다른 감정과 다른 관념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 넘버를 그렇게 생각하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안 보더라도 뭐 달라질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본다고 해서 뭐 다 저만 보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다 봐야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메라가 큐 대사를 넣고 노래가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한 내 생각이야 라고 하고, 누가 첫 가사에 누가 행동을 했을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더 원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해 이러면서 형제들을 이제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형제들 중 죽음을 원하는 사람 누굴까,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사람 누굴까 하면서 이제 한 명씩 다 짚어주고, 그래서 전 동선이나 시선들을 다 그렇게 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넌 어떤데? 너도 그렇게 생각했잖아. 너도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너네 이야기를 한번 해봐. 너네 서로 의심했잖아. 서로 의심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약간 동선은 정해져 있는 상태니까 액팅을 그렇게 짠 거죠. 저는 나한테 뭔가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흔히 말해서 소설에서 말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러죠. 잠깐 빠져나와서 하고, 잠깐 빠져나와서 너네 그렇게 했잖아 라고 하는 거를 잠깐 그렇게 생각하고 부릅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셔도 안 하고 보셔도 사실 결과물은 똑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릅니다. 뭐 여러분들께 알아달라고 뭐 한 건 아니에요. 마지막 표들에게 보드카를 뿌려주면서 허밍을 할 때 눈을 비비적거리다가 손을 쳐다보는 걸 반복하시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눈물에 대한 메타포 같은 의미인데, 저는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은 게,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제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거가 제가 알기로는 휘종이가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저 미호 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같은 역할의 배우가 하는 그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게 내 생각과도 같을 때 저는 억지로 배제하려는 생각은 안 해요. 물론 그 이상의 것을 찾아내면 좋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러면서 공연이 디벨롭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현이 형도 그렇고 수윤이 형도 그렇고 대현이 형도 나도 너 그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대현이 형 거 보면서 이렇게 나도 형 요거 약간 애매했는데 형처럼 이렇게 푸니까 좀 더 뭔가 되더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면이잖아요. 브라더스 까라마즈프가 사면이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로에 내노라 하는 배우들이 초연 재연을 성공리에 했고 사면이 찾아온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초재연 때 그들이 해왔던 걸 물론 재창조하고 싶은 생각도 당연히 있지만 어느 일정 부분 같은 경우 겹치는 부분이 있었을 때 겹치니까 다른 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좀 전 멍청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생각이 같다면, 생각이 다르다면 다른 걸 하면 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미 했네, 다르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위험한 발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그랬거든요. 왜 아버지를 내가 왜 환장해서 불러냈지? 엄마 얘기를 듣고 싶어서, 첫 번째는 엄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내가 그러니까 흘렸던이라기보다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은 뭐지? 그 알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은 뭐지?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마지막 발작 가사도 왜 내가 눈물을 흘렸을까 해서 오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다 연결 지어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스메르들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좀 난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저는 어느 작품에서도 같이 더블을 하는, 그리고 트리플을 하는, 그리고 그 전 시즌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해왔던 거를 무작정 따라 하는 거는 따라 하라 그래도 못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생각이 나랑 같을 때 저는 억지로 피해갈 생각은 없어요. 비록 그게 왜 다 그 사람 따라하냐 라고 하지도 않을걸요. 왜냐면은 똑같이 연결해도 분명 다르게 나와요, 연기가. 네. 정확하게 생각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끝이네요. 네.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주저리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오늘 그래도 좋은 뭔가 시간이 됐었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께 좀 그런, 아이고 그렇게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12시가 지났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이드 윌리엄 그리고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많이 보러 와주시고, 라레 볼레시옹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말을 오늘 얘기를 했을 때 저의 발언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어디까지나 제 무지에서 오는 잘못일 테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네, 또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사람들이 느끼는 건 항상 다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네.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저는 공연장에서 아트원 1관과 예스24 1관에서 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하니까 뭔가 얼마 전에 했던 로미오 안내 멘트가 생각이 나는데, 네. 네. 재밌게 네, 여러분들을 공연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